3 내가 방덕이다. 청수에 왔습니다. 기차가 17분 정도 연착됐어요. 방덕의 무덤으로 가려면 먼저 여기 천수에서 무산이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려오는 거에서 뭐하고 계신 거야? 내가 9호차니까 여기다. 근데 아직도 저렇게 길어요. 您是哪一个车厢的9号？9号。不好意思15号车呢15号，15号在那边前面。 好的。 前面走。 빨리 기차 타라네. 아, 요새는 정신을 못 차리네. 일단 타야겠다. 我先上车啊。这个我的是15号。哦。11号到5站是不是？软卧。如果那里都好坐。 식당도 있네. 이거는 무산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방덕의 무덤은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여기 무산에서 동남쪽 삼원진?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될지. 빠이빠이. 뭐 교통편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조금씩 내리네요. 혹시 모르니까 우유라도 좀 준비를 해놔야겠어요. 好，谢谢。请问一下，四门镇怎么去呢？有公交车吗？公交车是到洛门，门口有出租车，然后对面有公交车，直走对面有公交车。好，谢谢。不用客气。 로먼 그쪽으로 가서 돌아가라는 얘기구나. 四门镇多少钱？来，我这4门，来，我帮你拉去，来，票我就商量，走，80块钱能行吗？就拉啊， 不好意思. 야, 여기는 벚꽃이 이미 다 지었네요. 出租车我就拉走，你多不要啊？你这4门镇啊，打表得80块钱了。我自己找，不好意思。来，商量。没有，我是用这个就是这个出租车了60去不了啊。你看看，哎，60跑不了。哎，不好意思。你给我掏60块钱咋去了？来，我就拉走。啊？60啊，我就拉走。60？哦，来。走。哎呦，我们跑个80的吧，你给我掏60吧。 기술이 좀老늘긴脸 늘은 吗？ 것 上 같아요. 脸吗？ 부산역의 모습입니다. 这到4门将近30公里来进去。 낭문. 영무원이 말했던 곳이 이곳이구나. 저 북쪽은 위수가 흐르고 지금 이렇게 남쪽으로 길을 틀었습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삼원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방덕의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아, 비 오네. 여기 안내판에 삼은 방덕고리. 아, 이곳이 상기시대 때는 남한군 합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내판에 방덕의 고향이니까 방덕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비 많이 내리네. 폐방이 있네요. 삼원진. 먹을 것도 좀 사고 방덕의 고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밥 좀 먹고 갈까? 비가 내려서 모자를 좀 썼습니다. 吃饭. 米线吃啥样的？ 꼬치아오 미线.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도 좀 쌀쌀하네요. 와, 맛있겠다. 소고기 완자. 야채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고추기름 좀 넣고요. 국물이 뜨끈뜨끈
매끈매끈해서 정말 맛있다.这个香蕉2个也可以买吗？确实，我给我叫这生姜挂的的。 아, 你是客人是吗？ 哎， 아, 아이고. 10块2块10块钱是吧？给你这个是啊，哦，谢谢老板。别，这就看10块钱。微信收款，不要，别抢了，别抢了。哎呦，是这样啊。好，再见。好，再见。哎，好。这个OS 말차인가? 말차는 아니야. 방더 꾸리 是吗？就是从这里过去，石门过去，这边转个弯过去啊，从那个大楼一直上啊。还有방더 꾸리也有방더木是吗？就旁的路我不清楚，旁的库里就在那里。 와,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리네. 오, 고환도현 맞네요. 이곳이 방덕의 고향입니다. 이쪽 길로 쭉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일단 가보자. 뭐 물어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지 뭐. 효호, 啊，到방덕 꾸리 坐车去了吧？怎么去？我坐车去吧。坐车？啊，这个车哎，多少钱？ 20块钱。走。那行，啊，上车啊。 방덕 꾸리. 啊，那就走啊。 방덕 꾸리 我知道。那个地方也有방덕 무吗？ 哎，旁边的树下嘛。 아, 여기에 이런 차가 있구나. 아, 다행히 비 오는데. 와, 방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긴가 보다. 아, 방덕고리. 哎，我这下车，啊，这下车。里边还有这个旁边的塑像在里边了。哦，没事，我这你先带着去啊。不用带我去，我到这里吧。啊，好，好。好了。 와.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방덕고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아, 점장대구나. 이곳 깃발에는 방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점장대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개가 있어요. 삼원지는 고환도현이라고 불렸고 환족, 융족, 저족, 강족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예로부터 농서에서 농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목구멍,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라는 말이고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점장대는 고대시대 일종의 군사 시설로서 주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적을 관찰하고 작전을 지휘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따로 방덕에 관한 이야기는 없네요. 방덕 고향에 있는 점장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이렇게 북을 쳤을 거고요. 북으로 전술 또는 전장을 이렇게 지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을 피운 거구나. 양측으로 이렇게 불을 피웠고 이곳에 방덕이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릴 적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방덕을 나타내는 방자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룡, 주작, 좌측은 백호, 현무, 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 점장대에서 바라본 방덕 고향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기
또 소개가 있어요. 아, 비 오면 이게 항상 젖어서 제가 봉지로 좀 신발을 씌웠습니다. 다행히 좀 비가 그쳐서, 아, 방덕고리 문화여우, 오, 여기 있네. 방덕 무덤. 야, 잠깐만. 여기 방덕 무덤에 사진이 있습니다. 아, 이곳에 방덕 무덤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지. 방덕 무덤의 구체적인 그 위치는 몰랐었어요. 근데 아, 여기가 점장대니까, 아, 바로 방덕골이 이쪽에 있었구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방덕고리 광장, 방덕기념관, 뭐 여러가지 방덕을 위한 그런 여행 관광지네요. 방덕보, 상마석, 아, 그렇죠. 방덕이 말에 올라타는 그 동상이 있다는 곳이네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장우, 방덕. 그렇죠. 방덕의 시호는 장우였습니다. 조비가 방덕에게 내린 그 시호고요. 아이고, 아이고. 차가 빠졌어. 이하. 아이고. 이걸로 될래나? 哦，我这边跟我推不上，哎，他就跳，打我这个我跳这个，好这样吧，我自个在这个就打的，哎，再跳，1、2、3，那个방덕이다，这我这，哎，别过来，这。 这边也有人在这里。唱，这个唱，1、2、3，哎，再唱，1、2、3，1、2、3，1、2、3，1、2、3，1、2、3，여기는 보험이 안 들었나? 안 된다. 일단 시간이 여기 안내판에도 쓰여 있네요. 방덕 무덤. 야, 여기 산에 있는 것 같은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산 아래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설명판. 삼국명장 방덕의 고향이다. 이곳에는 백마 장군 맞습니다. 방덕은 항상 백마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송나라 장수들이 방덕을 백마 장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뭐 칼, 검, 극 등의 병기와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 저기 방덕의 동상이 있습니다. 장후 방덕. 그리고 그 옆으로는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방덕으로 보이고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 방덕이 또 화살을 정말 백발백중이었는데 여기서는 청룡 언을도를 들고 있네요. 빨간색 띠를 두르고 백마를 타고 있는 백마 장군 방덕입니다. 아마도 방덕의 동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그 방덕의 모습 그대로네요. 방덕은 정말 용맹했습니다. 또 화살로 관우의 이마를 맞추기도 했고요. 다행히 그 화살이 관우의 투구를 맞췄는지 관우는 그것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삼국지 방덕전, 진수가 쓴 삼국지 방덕전의 기록입니다.
보자면 이곳 방덕의 고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방덕의 모습이고, 방덕의 스승인가? 아니면 방덕이 마등을 따랐기 때문에 마등일 수도 있어요. 객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마초는 아닐까? 이것은 방덕은 젊었을 때 군리와 주의 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군리가 된 방덕의 모습을 그린 것 같고요. 벌써 조조를 만났구나. 조조를 만난 방덕. 이제 마초를 따라서 촉으로 가지 않고 조조에게 항복을 했어요. 방덕은 조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방덕의 모습인데, 이때 조조는 평소 방덕의 날랜 용맹에 대해 익히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부의 장군으로 임명하고 간문정후에 봉하고 시급 300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완성해서 후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방덕이 부하들을 이끌고 조인과 함께 완성을 공격해서 후음과 위계를 참수시켜버렸습니다. 아마 방덕에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자는 후음일 수 있겠네요. 야, 드디어 방덕이 관우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방덕과 관우. 방덕이 관우와 싸울 때 방덕의 형인 방유, 그는 유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방덕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때 방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의 운해를 깊이 입었으므로 뜻을 세워 나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몸소 병사를 이끌고 관우를 공격할 것입니다. 올해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한다면 관우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목숨을 걸고 조조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고, 반드시 관우를 잡아내겠다는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승자는 관우였습니다. 관우가 방덕을 바라보고 있고, 주창 또 관우의 소아들, 관우의 아들 간평으로 보이고요. 이때 한수가 범람하고 7군이 수몰되면서 관우는 우금을 사로잡았습니다. 번성에 물이 가득 차오르자 방덕은 번석 북쪽으로 10리쯤 되는 곳에 주둔을 했는데, 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물을 피해 제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관우가 배를 타고 공격을 했고, 관우에게 투항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사는 절개를 훼손시키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기세는 당당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불어오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방덕은 작은 배를 타고 조인의 진영으로 가다가 물이 뒤집혀지면서 둥둥 배를 껴안고 떠내려오는 것을 관우가 붙잡으면서 결국 방덕은 관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방덕을 사로잡은 관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장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찍이 투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방덕의 기세는 여전히 당당했고 관우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무슨 토항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왕, 그러니까 조조를 말하죠. 조조는 100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천하의 위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유비는 용렬한 일관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위왕과 필적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귀신이 될지언정 토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방덕은 관우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매우 비통해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방덕을 위해 장례를 치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조는 굉장히 애석해하면서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해요. 내가 우금을 한 지 30년이나 되었는데 어찌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방덕만도 못한 것인가. 조비가 왕에 오르고 사자를 방덕의 묘로 보내서 시호를 내렸는데 그대를 안타까이 여겨 시호를 장우라 지었다. 이것은 방덕에게 시호를 내리는 조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비는 방덕의 아들 방해에게
간내 후에 자기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조서를 받는 방덕의 아들 방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야, 여기는 방덕의 무덤을 찾아서 방덕에게 장후 시호를 내리는 그 그림이네요. 자신의 고향에 묻힌 방덕의 무덤이고, 이 배경, 지금 제가 지나오면서 바라본 그 모습과 정말 유사하네요. 근데 사실 방덕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라는 그 기록 자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방덕의 무덤은 물관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 저기 산 중턱에 빨간색으로 방덕고리, 이것이 방덕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평사 유적, 여기 써있네요. 방덕 무덤. 안내된 대로 왼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꺾였었어요. 이 마을 자체는 아니 문을 이렇게 철문으로 되어 있길래 궁금했는데 당원과 연락하는 그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 있구나. 안내판이 잘 되어 있네. 방덕 무덤. 찾아가는 게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가 좀 그쳐서 그래서 다행이네요. 야, 방덕 무덤은 아주 좋은 위치에 묻힌 것 같아요. 산과 강이 어우러져서 정말 경치가 좋아요. 한번 봐보세요. 꽃과 나무들,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촌락.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는 판축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성벽이 됐던 겁니다. 고대시대에는. 진짜 단단하다, 벽돌처럼. 여기 또 안내판이 있습니다. 방덕 무덤. 중국은 재밌는 게 이런 북쪽 지방의 풍경과 남쪽 지방의 그 풍경이 완전히 달라요. 산 자체의 모습도 다르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이런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요. 어느덧 산길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고, 와, 오늘 또 아침에 비가 내려서 그런지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고, 이번엔 좀 물을 충분히 챙겨왔어요. 이곳에 성체가 있었구나. 저기 성벽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지금 이 느낌 굉장히 비슷해. 망산 갔을 때와 수양산 갔을 때. 죽은 자들의 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도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오면 그냥 보일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네. 헤맬 수가 있으니까 현지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확실히 이런 정확한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넓은 산에서 방덕의 무덤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마을에도 사람이 없어요. 표지판 그대로 따라온 건데 왜 안 보이지? 여기로 가는 건가? 와, 꽁이다, 꽁. 꽁이 그냥 마을 뒷동산에 있네. 여기는 아까 뭐지? 태자사? 저 정자까지만 한번 가보자. 와, 여기 있다. 와, 찾았습니다. 방덕의 무덤입니다. 삼국 명장 방덕 지묘.
2000년 청명절에 이곳에 세워졌네요. 아, 여기는 봉분이 남아 있고요. 저곳에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딱 이 정자 찾아오면 바로 찾을 수 있었네요. 방덕 무덤의 그 형태가 이 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나무가 이 방덕의 무덤을 아주 잘 감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누군가 이미 방덕에게 술 한 잔을 올렸네요. 와, 방덕의 무덤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방덕 무덤 앞에서 방덕의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방덕은 왜 마초를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왜 조조에게 투항했는가입니다. 사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마초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한 16년 211년이죠. 마초가 한수와 함께 동간을 점령하면서 한중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조조를 우선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마초의 아버지 마둔과 그의 동생들은 모두 업성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나서서 마초를 격파시키고 다음 해인 건한 17년 212년이죠. 결국 마초의 아버지 마둔과 그의 동생들은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마초는 계속해서 조조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한중의 장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다만 마초는 장로에게 후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 마초는 장로가 함께 이를 도모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유비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내서 같은 일족인 마대와 함께 유비에게 투항을 한 건 맞아요. 다만 방덕전에 따르면 방덕은 마초를 따라 한중으로 달아나서 장로를 섬겼다. 조조가 한중을 평정하자 방덕은 조조에게 투항했다라고 그렇게 방덕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덕이 병에 걸려서 마초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소설 얘기일 뿐이고요. 그냥 방덕은 마초를 따라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방덕은 마초로 인해서 마초의 가족들이 몰살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비를 따른다는 것, 조조를 따른다는 것, 아마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았나. 마초가 유비를 섬기러 갈 때 방덕은 한중에 남아서 조조를 섬기게 됐다. 그리고 조조의 후한 대접, 아까 말했죠. 조조는 평소 방덕의 날쌘 용맹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부장군으로 임명하고 간문정우에 봉하며 시급 300호를 주었다. 인재를 아낀 조조는 방덕을 우대했고, 이런 방덕은 비록 형은 유비를 섬겼지만 본인 자신은 위나라에 충성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복잡하게 얽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묻혀있는 방덕은 마초를 따르지 못했던 그 사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好看吗？好看好看。这没什么，就这，看上去没意思啊。这个是正木吗？还是衣冠冢？一贯平，庞德的后裔，哎这个立的吗？还是谁立的？这个是从别的地方抓过来的。那你是吹风了吗？哎呦，谢谢，拜拜。 백마장군 둥해는 비록 관우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덕의 아들 방해는 종해와 둥해를 따라 촉한 정벌에 나섰는데 촉한을 멸한 뒤 간시 전부를 몰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방해의 용맹함과 강인함은 방덕의 풍모를 가지고 있었고 관직은 중위장군까지 이르렀고 여르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진수는 이렇게 방덕의 아들 방해의 이야기까지 서술하며 삼국지 위서 방덕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지 위나라 명장무덤 찾아가기 방덕무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행히 그 차는 뺐네. 어떻게 뺐디야? 휴포 这个不远的地方这里有这个我也去看一下上马石还有庞德伯左拐继续走过了桥会有上马石遗址是不是这个？啊就是这个了哎，这个对，别走了，哎，庞德伯哎，他不对不，这个的，上马石可能过了我先去看那个等我吧这等啊这等啊对有吧有吧庞德伯哎，来，行，我在这等着啊。 방덕 요새라고 해야 되나? 방덕 요새까지 찾아와 봤습니다. 이 앞에는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옛날 그 성체 그대로입니다. 이곳을 병사들이 지켰겠죠. 군사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성체에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성체를 짓고 적군과 맞서 싸웠을 겁니다. 야, 여기 판축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삼국지 시대 때 성벽도 바로 이것과 똑같이 지워졌습니다. 문은 잠겨서 들어가 볼 수는 없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돌 형태를 모아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고, 근데 이것에 관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지어졌던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哦，这是推车是吧？这个白色的车前面的这个大 大石头。 아,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호복촌이구나. 제후 요새촌. 상마석. 방덕이 여기서 말을 탔다. 뭐 그런 곳이네요. 기사님 어디 가셔? 啊，好的，我在这儿等一下。 아, 이곳에 성체가 뚜렷이 남아있어요.